얼죽신으로 가야 되냐, 재건축 재개발이냐, 얼죽신 사신 분들이 떨고 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떨진 않을 것 같은데. 떨어요? 왜 떨지? 일반인분이 나는 신축이 대사라고 해가지고 신축을 샀는데, 요새 신축은 신축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축을 사면 신축이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싸요. 일반 준신축급이랑 구축이랑 신축이랑 옛날에는 이렇게 갭을 유지해서 갔다면 지금은 갭이 신축만 이렇게 간 상태이니까 신축에 프리미엄을 주고 갭이 더 높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신축이 더 약간 비싸게 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재건축, 재발, 구축을 샀으면 그런 프리미엄을 안 주고 사도 되니까 괜찮은데, 이제 신축이 대세라고 해서 신축을 샀는데, 얼죽신이라고 해서 샀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주는 뭐 88대책, 공급대책이 나오니까 이제 신축이 꺾이고 다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는 거 아니야? 거기는 좀 프리미엄 덜 주고 사도 됐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가 되나?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제 채널에서도 저 부동산 스터디 그 멤버십에서도 말씀드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88대책 쭉 한번 훑어 드렸거든요. 네. 걱정을 안 해도 돼. 공급을 뭐 46만 호, 20몇만 호 한다는데 다 6년 후에 하겠다는 거나, 이제 그린벨트 해제, 뭐 착공을 독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빌라 무제한 매입. 근데 사람들이 물론 자기가 이제 매입해서 LH에서 이제 전세를 논다고 하면 전세 사기는 안 당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참 주거의 패러다임이 본인이 원하는 데 살고 싶어 하지 그렇진 않으니까. 그래서 과연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까. 해소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전세 시장은 좀 안정이 될 수 있겠지만 매매 가격에는 영향을 줄 수 없죠. 어차피 그 전세 시장 안정화 때문에 하는 거라서. 뭐 LH가 그 빌라 무제한 매입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장사해서 팔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세를 안정시켜서 매매를 좀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지금 사실 그 전세 시장이 무너진 건 사실은 비아파트에 사는 수요가 전세 사기 때문에 불안해서 어떻게든 아파트 전세로 옮겨가서 오히려 아파트 전세 수요가 더 많아져서 전세가 빠르게 올라가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소진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속도로 봤을 때 얼마나 크게 빠르게 될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네. 전세 시장에서는. 그리고 아파트 전세랑 또 비아파트 전세 시장은 또 구분이 되잖아요. 물론 수요가 몰려온 건 일부 덜어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주류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될 수 없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아파트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전세 가격도 같이 이렇게 약간 주춤주춤해서 그게 약간 밑에 받쳐주는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매매가 더 떨어지지 않게. 근데 매매가 올라가고 있어. 일반적인 대부분 집주인의 사람들은 매매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그래도 50%, 60% 정도는 전세가를 나와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도 따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으로 해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전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차올라줘야 사람들이 좀 매매로 좀 전환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전세가율이 그렇게 차오르지 않았는데도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매매로 넘어가려는 수요들이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강하고. 근데 그게 신축만 그래요. 다른 지역 가보세요. 신축 외에 구축이나 준신축급들은 조용한 데 진짜 많아요. 안 보는구나. 신축 말고는 아예 보질 않는구나. 그리고 지역도 봐요. 평택이 지금 신축급 애들이 지금 5, 6억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역도 보는 거야. 보자, 평택 다시 한번. 과천, 성남, 좋은데. 그리고 광명도 신축만 날라가. 구축은 안 날라가. 그렇게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큰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날라가는 애들은 신축이에요, 거의. 그리고 지역이 좋은데. 나머지 애들은 아직도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라고 하는데, 수도권까지 번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울 부동산 시장만 지금 가고 있고, 서울 부동산 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애들, 과천, 성남, 광명에도 일부 신축, 진짜 딱 거기까지만 움직이고 나머지 경기 남부에서 움직이는 애들, 일자리 탄탄한 자급자족, 가성비 나오는 애들 위주로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게 딱 보여요. 지금 막 서울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가지고 막 밑에 쫙 밀려오고 갭 메우기 가고 전국 불장하고, 나 너무 기다리고 있다고. 나 너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아쉽게도 아니더라고. 아니다. 네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번에 서울시장 부동산 시장이 좀 덜 갔으면은 좀 정책도 규제 완화 정책도 좀 나오고 했을 텐데, 뭐 이번에 7월 세제 개편은 엄청 뭐 담아줄 것처럼 분위기 엄청 그러더니 1도 없어.
제가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아. 나는 그래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가는 게 딱히 이렇게 반갑지 않아. 내가 서울에 뭐 사실 서울에 또 집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딱히 반갑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지금은 좀 싸져가지고 낮은 가격에 사서 충분히 바닥을 다진 다음에 이렇게 갔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수가 발생하면 막 변동폭이라 이런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또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더 어려워진 거지. 초보자분들에게는. 그래서 마음이 좀 썩 좋진 않더라고요.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의 불안한 두려움이 이렇게 좀 그렇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거 더 오른데 지금 빨리 사. 이거보다 너 이제 못 사. 이거 아니면 없어. 그럴 때 사람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봐야 될 것 같아요. 9월 이후에? 이게 심리로 쌓아가고 있는 거라서 더 심리가 막 불붙을지 아니면 좀 약간 심리를 이제 심리한테 타격을 줄 뭐나 변수가 뭐 나올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간다고 하면 이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근데 뭔가 심리를 흔들 만한 뭔가 나오거나 지난번에 뭐 특례보금자리론 9월에 끝나고 와서 꺾이는 것처럼 DSR 9월부터 해봐서 생각보다 대출이 이제 좀 안 나오네? 라고 하면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부동산 사장님도 그거 좀 지켜보고 있어요. 대출이 이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서 하반기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가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지금 대출 나온다고 하니까 급한 사람 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서울이 1월, 2월, 3월, 4월, 5월, 이거 1, 2, 3, 4, 5, 6, 7, 8이거든요. 7월까지 쭉 가다가 8월에 약간 제가 현장에 말씀한 대로 지금 좀 반영이 됐잖아요. 미쳤다 서울 진짜. 네. 다른 애들도 좀 약간 전세가도 꺾이고 매매가도 약간 주춤하는 게 지금 보이죠. 그러네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막 서울 에너지가 경기랑 막 수도권에 퍼지고 있다. 그런가요? 아 그렇게 같이 그냥 꺾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쏘쏘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아파트 1,000만 원 올랐다, 뭐 2천만 원 올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파트가 10억짜리야. 그럼 뭐 1% 올랐는데. 그거는 올랐다고 보긴 좀. 네, 요새 뉴스가 약간 좀 일반인이 봤을 때 얼마 올랐다 이러면 상승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고 지방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네. 아직도 영예도 못 오고 아직도 헤매고 있잖아요. 그나마 울산만 조금 수도권이랑 비슷한 전북, 충남 이런 애들만 조금 괜찮고 나머지는 좀 그렇고 요번에 24년도에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시기를 이제 좀 잘라서 보셔야 돼요. 1월부터 5월까지는 그래도 한 개 거래되면은 다음 가격 나오고 이거 거래되는 순으로 해서 밑에 근거가 있었어요. 뭐 이제 2억 거래됐으니까 뭐 2억 1천, 2억 2천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5월 말부터는 근거가 없어요? 없어.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5월 말부터 얘네들이 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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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틀리거든요. 제가 오늘 지역별로 쭉 조사를 했던 거를 이렇게 쭉 가까웠는데 네. 지역마다 시작한 시기가 좀 틀려요. 강동구는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6월 10일부터 갑자기 얘네들이 미쳤대. 아니 쪽지 앞으로 갖고 오시죠. 왜? 여기 많아서 너무 네. 많아가지고 진짜 다 가져왔어. 공부 많이 하셨네. 이 임장가고 갔다 온 걸 이렇게 또 적어놔야지 안 까먹거든요. 엄청 많이 조사했죠. 네. 제가 후레기 올 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다니까요. 다른 데 가서 쓰려고 또 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통편집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포는 7월 달부터 7월 초부터 갑자기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딱 타이밍이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마포를 기준으로 한다면 16억이 거래됐어? 그 다음에 그냥 18억, 막 17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억대로 1억을 올려서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것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마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마용성, 강남 3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신축 아니어도 좀 뜨거웠어요. 강동구는 지금 막 이제 준신축이랑 구축으로 넘어가는 건데 마포를 예를 들면 마포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용산이랑 이렇게 보는 데가 있어요. 용산을 예로 드릴게요. 용산이 마포생활권에 들어가는 도화동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단지는 어떤 진풍경이 일어났냐면 어느 날 집이 별로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보겠다고 예약을 했는데 매물이 많이 없으니까 세 팀이 예약을 한 거예요. 한꺼번에. 같은 저녁 시간에. 아, 잡은 거구나, 약속을. 그러니까 혼자 보러 가면 그냥 이렇게 보고 오는데 세 팀이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세 팀이 보통 혼자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이면 둘, 셋, 이렇게. 둘, 셋이 같이 뭐 부부가 보러 온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친정엄마나 뭐 시엄마가 같이 보러 가니까 세 팀이 가면 10명이 우르르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집 안에서요? 아니 보고 나서. 경쟁. 그치, 경쟁이 붙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경쟁이 붙죠. 그래서 경매에 붙듯이 가격이 그 자리에서 막 호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그런 거야. 경매하듯이 막 가격이 그 자리에서 막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 자리에서 그럼 낙찰을 했어요? 뭐 경매하듯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집을 세 명이 딱 보고 간 다음에 서로 눈치 싸움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처음 한 사람은 그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으니까 어떻게 500만 원, 1000만 원만 깎아주면 바로 계약금 쏠게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계좌를 달라고 한 거지. 그래서 집주인이 그걸 얘기를 들었어. 딴 부동산에서 나 계좌 이렇게 해서 하면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여기서 바로 1000만 원 더 얹어줄 테니까 나한테 계좌 달라. 받고 1000만 원 더. 근데 그 옆에 부동산에 또 세 팀이 보러 왔으니까 이 옆에 부동산에서 난 거기서 1000 더. 1000 받고 1000 더. 1000 더. 이런 상황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거래를 했대. 그게 7월이거든요. 7월. 7월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겠죠? 이 정도. 그리고 마포 아연 같은 경우는 계좌를 달라고 했대. 그 자리에서 5,000원. 그래서 거래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그래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17억짜리를 봤어요? 20억으로 올린 거야. 이건 뭐야? 안 팔겠다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서 거래가 무산되거나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6, 7월이 약간 이런 약간 부동산 분위기 자체가 1월에서 5월, 6월, 7월 이렇게. 그러니까 5월 말, 6, 7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늦게 간에는 7월 말까지도 갔겠지만 보통 5월 말에서 7월 중순 정도까지. 그 시장이 그런 식으로 완전 과열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그런지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난리가 아니에요. 네, 사장님들이 진이 빠졌어. 제가 7월 말쯤에 쫙 돌았거든요. 진이 빠져가지고 다들 이렇게 흐물흐물해졌어. 매물 이제 팔 거 다 팔았다는 거지. 나는 이제 올해 거 다 했어.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작업해서 팔 건 다 팔았으니까 힘드시고 자기 몸살 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말에도 모셨다. 딱 그 7월 뭐 첫째 주부터 한 2주 확 뜨겁다가 확 죽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뜨거운 게 어떤 데는 5월 말 6월 초 강동은 6월 초였잖아요. 마포는 7월 초. 그거보다 뒤에 성동구나 용산 이쪽에 가면 7월 중순까지 가요. 뜨거운 게. 그 전까지만 갔어도 억대로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시즌에 들어가면 억대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 과열됐을 때 5, 6, 7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분위기가 어떠냐면 입주 가능한 매물이랑 원래 전세 끼어 있는 매물이랑 차이가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싸잖아요. 입주 불가능한 거는. 근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끼어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가보면 사장님들이 뭘 물어보냐면 사장님 집 뭐 거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뭐 입주 가능한 거 찾아, 안 가능한 걸 찾아. 이걸 먼저 물어봐요. 왜냐면 입주 가능한 물건이 별로 없어, 진짜. 근데 입주 불가능한 매물은 그래도 몇 개 있는데 가격이 싸지 않고 얘네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막 몇 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재계약했는데 그런 경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실거주에서 입주 가능한 매물이 없고 투자해서 전세 끼어 있는 매물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가격이라고 하면 팔게라고 하는 그 물건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실수요자들이 막 잘 사가니까 메리트 없게 이렇게 됐고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 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지만 그 매물이 쌓여 있는 게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쌓여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좀 그걸 이렇게 잘 물건을 발라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싶은데 요새 뜨거웠던 단지들은 매물이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거나 있어도 가격이 뭐 이렇게 착하지 않고. 그리고 막 사장님들도 이거 집 보러 가도 돼요? 그러면 이거 확인해보고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물이 많이 없고 거래가 좀 그래도 좀 된 편이다.